동명사이고요. 이게 동명사는 동사가 명사처럼 사용이 되는 거고, 동사를 명사처럼 사용하려고 이제 동명사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우선 동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이고,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번 주에 이제 분사를 공부할 시간에 그래머지 이제 분사를 보내드릴 건데, 물론 우리가 분사 그러면 형용사지만 사실은 분사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동명사, 명사 역할하는 동명사, 그리고 형용사 역할하는 분사, 요걸로 우선 진행을 하면, 이제 수면제 그러면은 어 잠을 자게 하는 약이고, 이거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sleeping pill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아이를 영어로 하면 a sleeping child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음 동명사도 그렇고 분사도 그렇고, 물론 분사는 얘가 이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해 가지고 능동형의 분사, 수동형의 분사라고 해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이게 지금 이제 현재 분사격으로 봐서 이제 동명사랑 형태, 같은 형태를 비교했을 때 보면, 이 여기에서 이 수면제의 이 슬리핑은 동명사인 거고요. 여기에서 이 슬리핑은 아이이긴 아이인데 어떤 아이냐? 잠자는 아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잠자는 약이 아니라 잠을 자게 하는 약이라고 해서 목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목적의 관계가 아니라 아이의 상태를 나타내는 고런 그런 역할을 해서 이제 형용사의 역할이고, 이런 형용사 역할을 하는 요런 것이 분사라고 하고, 얘는 목적을 나타내는 명사, 하나의 명사여서 요거는 동명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 예는 많이 보셔서 그렇게 어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맥락인데, 근로 조건 그러면은 조건인데, 그 노동을 하는 것을 위한 조건. 그러니까 근로를 함에 있어서 근로를 위한 조건. 이렇게 돼서 이거는 working conditions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의 그 노동자 남녀들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인데 일을 하는 남자 여자들이라서 이 남녀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격이 돼서 이제 working man and woma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working이어도 얘는 명사인 동명사인 거고요.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이제 분사이다. 그러면은 이 동명사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나타내는 것, 조건인데 어떤 일을 위한, 근로를 위한 조건, 요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이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 남자 여자들인데 어떤 남자 여자들, 일을 하는, 요렇게 돼서 형용사처럼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입니다. 요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동명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동사 뒤에다가 ing 형태를 쓰는 건데, 우리가 이제 동사가 이렇게 딱 있고, 동사를 문장의 동사가 아닌 다른 역할로 쓰고 싶을 때, 그럼 문장의 동사가 아닌 다른 역할로 쓰는 거는 뭐가 있냐면, 동사가 아닌 명사나 동사가 아닌 형용사, 부사처럼 쓰고 싶을 때 동사를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동사 앞이나 동사 뒤에다가 딴 거를 붙여서 최대한 다른 것처럼 보이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동명사 뒤에다가 이제 ing 요걸 붙이고,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to를 이렇게 붙이고, 현재 분사 같은 경우 그것이 능동의 뉘앙스면은 이제 요렇게 ing를 붙이고, 수동의 뉘앙스, 완료의 뉘앙스이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pp 형태
동사의 PP 형태. 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ing 요 형태가 쓰이는 게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는 얘는 문장으로 보는 겁니다. 아까는 단어로 본 거고 이제 문장으로 보면 얘는 BING라고 해서 요거 이제 동사인 거죠. 동사이고 동사의 시제를 나타내는 진행 시제에 이렇게 동사 ING 형태 요것들이 쓰이는 거예요. 문장을 만들어 보면 넌 요즘 담배를 너무 많이 핀다입니다. 요거를 영어로 하면 너는 담배를 피고 있는데 요즘 많이 피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You are smoking too much these day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현재 진행 시제인데 현재 진행 시제라는 것은 이 화자가 내가 말하는 그 시점 근처에 아주 기간이 조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시점 그 기간 말하는 그 현재 시제를 기준으로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생님, 잠깐만요. 네. 효선님이 지금 못 들어오고 계시대요. 선생님이 해주셔야 아, 된다는데. 네, 잠시만요. 네. 음, 네. 아, 네. 네, 들어오셨나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였습니다. 네. 다시 하면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음, 동명사가 이제 동사에다가 ing 형태를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가 쓰이는 곳이 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게 진행 시제에서도 이제 이게 나오는 거고, 이 형태가 문장을 먼저 만들어 보면, 넌 요즘 담배를 너무 많이 핀다입니다. 그럼 이거를 영어로 하면 You are smoking too much these days.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smoking인데 이제 진행 시제, 현재 진행 시제에 요 형태가 들어가는 거고 얘는 동사입니다. 동사구라고 하는 거고요. 진행 시제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그 시점에 진행이 되고 있는 동작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나 뭐 행동들이 되는 거여서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these days잖아요. 요즘입니다. 요즘이라는 거는 막 1, 2년 그런 게 아니라 짧은 기간인 거잖아요. 그 짧은 기간에 유난히 담배를 많이 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재 진행 시제로 이렇게 풀어준 거고요. 네,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You are smoking too much these days.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분사인데요. 아까 봤듯이, 재떨이에 연기 나는 담배 꽁초가 있었다입니다. 그러면 있다 없다가 나오고, 그리고 연기가 나는 담배 꽁초, 재떨이에. 이거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There was a smoking cigarette 꽁초니까 and 그리고 재떨이에 in the ashtra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이 스모킹은 관사 어와 이 명사 시가렛 앤드 사이에 나온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형용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앞에 것처럼 담배 피다가 아니라 연기 나는 이라는 분사,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시가렛 앤드를 꾸며주는 담배 꽁초이긴 꽁초인데 어떤 꽁초? 그 상태, 연기가 나는 담배 꽁초. 그래서 형용사 역할. 얘는 이제 분사가 됩니다. 분사. 그래서 분사가 이제 부사 역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일단 분사는 대부분이 형용사 역할이다. 형용사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요거 한번 읽어 보실까요? There was a smoking cigarette and in the ashtray.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동명사인데요. 이건 동사가 명사처럼 사용이 되는 거니까 흡연은 너의 몸에 나쁘다입니다. 그럼 이거를 영어로 하면 우선 담배 피다가 아까 스모크였는데 스모크란 단어가 담배 피다면 스모크, 연기 나는 거면 스모킹, 담배 피는 것, 흡연. 이것도 역시나 smoking is bad for you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동사가 명사처럼 쓰이는 거니까 지금 얘가 동사잖아요. 동사 자리에 동사 is가 나왔고 그 동사 앞자리가 주어 자리인데 그 주어 자리에 스모킹이 나왔으니까 얘는 명사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스모킹은 얘는 동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로만 쓰이니까 당연히 얘가 명사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얘가 주어 자리에 나왔고 명사, 동명사 이렇게 조금 유추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다른 문법을 접할 때 적용이 돼서 조금 더 수월하게 수월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명사, 그 자리에 동명사, 명사니까 나올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Smoking is bad for you. 이렇게 됩니다. 우선 동명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면 명사의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 여전히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동사에 따라서 우리가 1형식, 2형식, 3, 4, 5형식 동사 그 문형을 만드는 그 동사에 따라서 그 뒤에 동사 뒤에 바로 전치사나 전치사 부사가 나오는 경우 그 동사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나오는 경우 그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만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경우 그리고 그 동사 뒤에 목적어 하나, 목적어 둘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그런 뉘앙스 그리고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목적어의 결과가 된 어떤 상태 그 목적어가 이런 동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 결과적인 것까지 말을 해줄 수 있는 거 그렇게 동명사로 쓰인 그 동사의 1형식 동사냐, 2형식 동사냐, 3형식 동사냐, 4형식, 5형식 동사냐에 따라 그 뒤에 만들어지는 이어지는 그 동사 뒤에 나오는 의미들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이제 그건데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단순히 그 동사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그냥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뒤에 문장이 길어진 상태에서 해석도 되게 이상하게 좀 잘 안 되는 그런 의미들이 쭉 나열이 된다면 이 동사가 가지고 나온 의미와 이 원래 문장의 주어 동사랑 연관돼서 나온 의미가 어떤 건지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그 문법 적인 실력이 거기서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동명사를 딱 보면 이 동명사가 어떤 유형의 동사이지? 라고 한 번씩 확인을 하고 그럼 이 동명사의 동사가 가지고 나온 의미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구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구나를 파악을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명사가 그나마 제일 간단하니까 동명사에서부터 연습을 하셔야 이제 투부정사나 분사나 뭐 부사, 절 요런 쪽 가셔서도 이 연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명사가 문법적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이 간단한 예문이기 때문에 이 간단한 예문으로 문법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하고요.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명사의 역할을 하니까 문장에서 명사가 무조건 100% 들어가야 되는 자리,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 보어 자리. 요렇게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명사이기 때문에 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혹은 우리가 말하는 뭐 지시대명사, 뭐 소유격 대명사, 뭐 정관사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앞에다 붙이는 거. 그래서 더, my, this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명사니까. 그리고 명사니까 전치사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 동사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치사 뒤에 나올 수 있다. 요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좀 중요한 포인트여서. 그리고 이 deserve나 need나 require. deserve는 이렇게 갈망하고 원하고, 이건 need도 필요하고, require도 요구하고 필요하고, 요런 뉘앙스의 동사 뒤에 원하고 필요하고 막 이렇게 그런 동사들이 동명사가 나오면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여기에 나온 내용들 한번 예문이랑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이제 주어인데요. 복도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입니다. 지금 allow라는 단어와 whole이라는 단어가 주어졌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딱 봤을 때 우리말로는 복도에서는 이 주어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도는 장소인 거고 담배, 흡연은 허락될 수 없다 복도에서 이제 이런 형태로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흡연은 허락될 수 없다 복도에서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여기서 그래서 smoking is not allowed in the hal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주어 자리에 얘가 지금 동사이잖아요. 예, 동사 is allowed가 이제 동사 구 그 사이에 not이 들어간 거고 그래서 not 같은 경우에는 얘가 품사가 뭐냐 그럼 not은 부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not을 여기서 빼도 이 문장은 의미는 이상할 수도 있지만 문장의 자체는 not을 없다고 해서 주어가 not이 없어도 주어는 smoking, 동사는 is allowed. 그리고 수동태니까 나올 거 다 나온 거고 in the hall 완벽해요. 그래서 not이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그러니까 문장 구조상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는 거 그런 존재는 부사이잖아요. 그래서 not은 부사입니다. 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is allowed 요 사이에 이제 들어간 것이고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Smoking is not allowed in the hall.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어인데, 아까 이 주어는 지금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 동명사는 단수 취급합니다. smoking is. 단수 취급해서 is라는 게 나왔고요. 여기에서 보면 읽기와 쓰기는 다른 기술이다. 두 가지 다른 기술이다. 입니다. 그러면 읽기라는 말은 읽다라는 동사를 명사처럼 쓰면 되고 쓰기라는
의미는 쓰다라는 동사를 명사처럼 바꿔서 쓰면 되니까 우리가 말하는 reading and writing. 그 다음에 두 개의 다른 기술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reading and writing. reading 하나, writing 하나. 두 개니까 요때는 is가 are로 돼서 reading and writing are two different skills.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수 취급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일 때. 당연한 거지만 여기는 두 개니까.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이거 말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자, 요거는 한번 안 보고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읽기와 쓰기는 이다. 두 가지의 다른 기술이다. Reading and writing are two different skills. 그 다음에 나는 짐 싸는 게 싫다입니다. 그러면 나는 싫어. 짐 싸는 거.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는 싫다. 뭐 hate이라는 동사를 쓰니까 I hate packing이죠. 얘가 이제 나는 싫다. 그 다음에 짐 싸다라는 동사 pack이라는 동사를 짐을 싸다가 아니라 짐 싸는 것을 이라고 바꿔야 되니까 그때 동명사로 바꿔서 I hate packin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packing이라고 해서 hate은 네, 그러니까 싫어한다라는 것은 그 전에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싫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명사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경험 혹은 지금 내 머릿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동사의 의미들을 동명사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니까 I hate packin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우시다. 그러면 그 무료 특강의 그 문형 그거 공부할 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좋고 아니면 그래머지의 삼형식 부분을 보셔도 좋습니다. 자, 요거 다시 영어로 하면 나는 싫어. 짐 싸는 거 싫어. I hate packing. 이렇게 됩니다. 요건데요. 그러니까 동사를 명사처럼 쓰고 싶어서 동사 뒤에다가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만들었지만 얘는 그래도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여서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요게 포인트예요. 보면 나는 이 책들을 읽는 걸 매우 즐겼어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즐겼다. I enjoyed. 읽는 거, 이 책들을. Reading these books 매우. Very much.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나는 즐겼는데 매우 많이 즐긴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즐겼는데 읽는 거, 이 책들을 입니다. 여기에서 이 reading 뒤에 these books가 있고 very much가 있는데 요 these books는 reading이 갖고 나온 의미고 이 very much는 앞에 있는 enjoy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문장이 되게 간단해서 뭐 그렇게 안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문장들을 볼 때 나는 즐겼어. 내가 즐긴 거니까 내가 이거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그걸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럼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경험이니까 동명사 reading read 읽다 무엇을 읽다 책을 읽다 그러니까 these books가 나온 거고 이 very much는 동사 reading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 enjoyed를 꾸며준다. 그러니까 동사라고 한 건 동사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I enjoyed very much
reading these books. 다시 말씀드리면 reading이라는 요 동명사가 가지고 나온 의미는 these books이다. very much까지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문장도 한번 이 동명사가 갖고 온 의미가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면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훨씬 어떤 독해를 하실 때, 책을 읽으실 때 달라집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단어잖아요. 영어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이게 6단어, 이 문장이 6단어로 다 쪼개져서 보이고요. 아니면 막 이게 다 합쳐서 막 10단어, 20단어처럼 막 보인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영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영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얘가 한 묶음, 얘가 한 묶음, 뭐 얘가 한 묶음 있어 뭐 3개, 4개 묶음으로 보이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영어 공부를 막 하면은 이제 얘가 2묶음으로 보이다가 나중에는 이 한 문장이 한 시선에 한 번에 이렇게 싹 읽히게 되는 거죠.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독해를 하실 때.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독해를 하실 때는 이제 그런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발음이랑도 비슷한 게 우리가 쉐도잉을 하는 것도 이 한 문장을 아주 멋있게 한 번에 쭉 읽기를 원하고 독해 같은 경우도 이 한 문장을 한 번에 쭉 읽기를 원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가 하나하나 낱개로 막 거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쭉 읽어 나갈 수 있고 쭉쭉 말할 수 있고 쭉쭉 들릴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영어 공부고 영어 실력인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보실게요. 나는 즐겼다. 읽는 걸, 이 책들을 매우 I enjoyed reading these books very much.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라고 했잖아요. 동명사는 이제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형용사나 혹은 한정사, 뭐 지시대명사, this, that, 그리고 뭐 소유격 대명사, my, 뭐 your, his, their 이런 단어들이 동명사 앞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턴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앉아 있는 건 새로운 흡연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데 앉아 있는 건 새로운 흡연이다. 그러면 그들이 말한다. They say 앉아 있다라는 동사는 sit. 그런데 그것을 앉다가 아니라 앉아 있는 것 명사처럼 바꿔야 되니까 sitting. 그리고 sitting은 단수니까 is. 그런데 새로운 흡연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새로운 흡연이다. The new smoking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smoking이라는 동명사 앞에 the가 나올 수 있고 new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일반적인 태어나길 명사로 태어난 단어가 이런 단어들의 수식을 받듯이 동명사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입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They say sitting is the new smoking.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안 보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들이 말한다. 앉아 있는 건 새로운 흡연이다. 라고. They say sitting is the new smoking. 이렇게 됩니다. 자, 요번에는 보면 이 사람들이 막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이런 쓸데없는 말다툼이 싫어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다 단어가 주어져서요. 요거를 한번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I hate. 그 다음에 arguing이라는 동명사 말다툼인데 어떤 말다툼이냐면 요런 거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I hate all these useless arguin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all도 그렇고 this도 그렇고 이런 형용사도 그렇고 다 명사 앞에서 명사 수식하듯이 이 동명사도 역시나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명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아니, 형용사나 한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I hate all these useless arguing. 이렇게 되죠. 이거는 어려우니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는 떠나기 전날 밤에 내 짐을 쌀 수 있어요 예요. 이것도 역시나 여기에 단어들이 다 주어졌는데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나의 짐 싸는 걸 할 수 있다. I can do my packing. 밤에. 밤인데 전날 밤. 내가 떠나기 전날 밤. 그러니까 I can do my packing the night before we leav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do packing 그러면 짐 싸다. 근데 그냥 packing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랑 거의 그거랑 거의 비슷한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괜히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동명사지에 동명사 앞에 이렇게 my 같은 소유격 대명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I can do my packing the night before we leave.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정사, 요 형용사, 한정사, 동명사인데요. 얘가 많은 이유는 제가 좀 많이 넣기도 했는데 사실 문장으로 나올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텐데 이제 문장을 만드실 때 요렇게 접근하는 게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제 연습 차원에서 좀 많이 넣습니다. 왜냐면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나오는 동명사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보면 그의 고함이 내 신경에 거슬린다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여기에 다 주어져 있어서요. 문장을 만드시면 돼요. 그의 고함, 그의 소리치는 것, his shouting. 그리고 나의 신경을 자꾸 건드린다. 이거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his shouting gets on my nerves. 이렇게 되죠. 역시나 이 shouting 앞에 his가 나올 수가 있고, 요게 지금 단수니까, 게다가 3인칭으로 취급을 해서요. 동명사는 3인칭 단수로 취급을 해서 여기에 get라고 이제 나온 것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 보실까요? His shouting gets on my nerves. 이렇게 되고, 네. 자, 그런데 이제 소유 대명사를 그러니까 넣어야 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소리 지르는 건데 누가 소리 지르는 거냐면 그의 고함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짐을 싸는 건데 누구 짐을 싸냐면 나의 짐을 싸는 거.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나는 싫은데 논쟁이 싫은데 어떤 논쟁이면 이런 논쟁 요건데 얘는 소유 대명사 아니니까 요기죠. 요거 이거 요거 여기에서 요 마이의 요런 거 그리고 고함인데 어떤 누구의 고함이냐면 그의 고함 he's shouting. 자, 그런데 이런 소유 대명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생략을 하게 되는 거는 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생략을 하는 거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거를 문장을 만들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예요. Thank you. 그다음 기다려줘서 그러면
감사한데 이러한 이유로 감사하다 그래서 어떤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for가 나오고 기다리다라는 동사는 wait. 그런데 for라는 전치사 뒤에 써야 되니까 for waitin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hank you for waiting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기다리는 거는 누구의 기다리냐면 너의 기다림이어서 you are waiting 해야 되는데 이때는 you어를 안 쓰고 아마 많이 안 쓴 걸로 보실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요 앞에 이미 you가 나왔고 감사해 기다려줘서 감사해 너한테 감사하다 기다려줘서 그럼 여기서 누가 기다렸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 감사한 거는 이 사람이 기다려줬으니까 감사한 거여서 여기에서 굳이 you어를 안 써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미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언급이 됐기 때문에 빼준 거고 Thank you for waiting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영어로 다시 한번 해보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for waiting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소유격 대명사 대신에 그 아까 왜 요런 거 있잖아요. He's shouting 요 his 요거 그리고 여기 my packing 여기에서 my 요렇게 소유격이 들어간다고 해놓고 여기에서는 생략할 수도 있다고 하더니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소유격 대명사 대신에 목적어를 이제 사용을 한대요. 완전히 완전히 또 다른 판이 이렇게 깔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나이테인데요. 어, 몇 살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예요. 그러면 너는 괜찮니? 꺼리지 않니? 싫으니? 예요. 너는 싫으니? 이렇게 됐을 때 너는 괜찮니? 이렇게 가져거든요. 그러니까 do you mind 해놓고 너는 괜찮니? 물어보는 거. How old you are? 너가 몇 살인지 물어보는 거. 그런데 지금 물어보는 건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물어보는 게 you가 아니기 때문에 asking을 하는 사람을 여기에다가 꼭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다 꼭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요때 이 asking, 을 하는 요 일종의 주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그 앞에서는 소유격으로 표시를 해줬는데 요런 동사 목적어 마인드는 어쨌든 삼형식 동사에서 뒤에 목적어 자리잖아요. 그럴 때 이 목적어 자리에 이런 동명사의 소유격을 써야 될 때는 그냥 목적격으로 써줍니다. 그래서 me asking how old you are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do you mind my asking 요거보다 do you mind me asking 요걸 좀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쓴 이유는 얘네들은 자세히 보시면은 목적어 자리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기가 좀 그럽니다. 얘도 여기에서 이 두도 실제로 그냥 이렇게 물론 하다라는 뜻이 있지만은 구체적인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하다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다라는 그런 동사가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런 거를 하다 보니 mind라는 동사 뒤에 이런 형태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이런 형태가 나올 때는 그냥 얘를 목적어로 바꿔준다. my가 아니라 me asking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혹시나 익숙하지 않으면 몇 번씩 읽으시면서 요 문장의 요 유형을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Do you mind me asking how old you are?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참 이거를 전치사에 넣어야 되는지 여기에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넣는데요. 이런 동명사 요것이 이런 no, good 요런 것들이랑도 많이 쓰인다. 다시 말하면 이 no나 이 good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뒤에 그 명사 형태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good student, 뭐 no milk 요런 식으로 해서 no good 요것도 이제 동명사 형태가 뒤에 나올 수 있는데 요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it is no good 이 ing 형태 동명사 쓰면 뭐뭐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 뜻인데요. 음, 그와 얘기해도 소용없어입니다. 그러면 요거와 이것을 합쳐서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쉽습니다. 이 talk를 요 동명사 형태로 바꿔주면 되니까 문장을 만들면 it is no good talking to him. 그리고 그는 절대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절대 뭐뭐 하지 않는다. He never 듣지 않는다. listen.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가 이제 3인칭 단수니까 listen.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It is no good talking to him. He never listen.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게요. It is no good talking to him. He never listen.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소유격 대신에 목적어를 사용을 하는 경우 이게 순서가 그게 뒤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됐네요. 나는 그가 차에서 내릴 때 봤다입니다. 이거 그때 제가 이거는 여기에 문장이 아닌 것 같은데 잘못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머지 할 때 제가 살짝 순간 막 헷갈렸던 그 문장인데요. 나는 봤다. 그가 내리는 거 차에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I saw 그를 봤다. him 차에서 내리다. getting 이거 네. I saw him getting out of the car.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것도 역시나 이 getting, 여기에서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동사가 나오면 그 동사가 이 동작을 누가 하는지를 이렇게 좀 살펴봐야 이제 그것도 하나의 문장 해석을 할 때에 문맥을 잘 따라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I saw 같은 경우는 뭐 나는 보는 거고 getting out 여기에서 차에서 나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보는 건 나고 차에서 나오는 거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차에서 나오는 사람을 써주는데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기 때문에 그 앞에 이렇게 소유격 대명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I can do my packing. 뭐 shouting인데 he's shouting. 그런데 이렇게 동사, 목적어가 나오는 그 동사 뒤 목적어 자리에 이런 his getting이 나올 것 같으면 얘를 그냥 그 목적어로 바꿔준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 saw him getting out of the car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렇게 접근을 하셔도 되고 똑같은 원리니까요. 나는 봤는데 그가 차에서 내리는 걸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요렇게 차에서 내리는 거는 그 사람인 거고, 그 사람이 내리는 것을 본 거고, 그 내리는 그 현장을 본 거죠. 그 순간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형식 구조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he's getting인데 그것이 목적어 자리에 이게 나오려고 하면은 얘를 이 his를 힘으로 바꾼다. 네, 그래서 오형식 구조로 보셔도 된다. 그런데 이걸 동명사 관점에서 요런 식으로 보셔도 된다. 입니다.
어떤 게 더 제가 보기엔 오형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서부터 풀면 내가 봤고 내가 봤다. I saw. 그런 다음에 내가 본 그 대상은 그 사람이니까 I saw him.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고 있었냐면은 getting out of the car.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나의 눈동자가 그 사람한테 닿고 그 사람의 동작까지 한 문장에 표현을 하는 거. 오형식. 그래서 오형식 그러니까 오형식 문형이 음, 중요하다. 중요하다기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동작과 결과와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 문장에 표현이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요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I saw him getting out of the car. 네,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I saw him getting out of the car.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동명사로 목적어가 쓰일 수 있다. 이거는 어, 잘 아실 거예요. 다시 말씀을 삼형식 때도 배웠고, 그리고 그죠? 삼형식 때 배웠고, 특히나 그래머지 삼형식 때부터 뭐 계속 나왔지만 그 무료 특강, 그래머지 문형 그 무료 특강 그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면 의사는 휴가를 가라고 제안을 했다입니다. 요런 단어가 주어졌고 요 단어를 시제에 맞춰서 이렇게 좀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은 의사가 제안했다. 과거니까 문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 의사는 제안했다. The doctor suggested 그다음에 휴가 가라고 taking a holida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he doctor suggested taking a holiday. 자, 이거 한 번 더 읽어 보실까요? 네, 이거는 쉬우니까 제가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그냥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의사는 제안했다. 휴가를 가라고. The doctor suggested taking a holiday. 이렇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컵을 쏟았네요. 이런 자, 나는 그런 실수를 계속하고 있어입니다. 역시나 요 단어들을 이용을 해서 문장을 만드는 건데요. 나는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I keep. 그 다음에 실수를 하는 거죠. keep이라는 동사 뒤에 make mistakes가 나와야 되는데 keep이라는 동사 뒤에는 목적어 자리. 그 목적어 자리에 make mistake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 그 실수를 계속한다라는 건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make mistakes를 동명사로 바꿔야 될 거고. 그럼 문장을 만들면 I keep making mistakes like tha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 문장을 만드는 것이 요런 식으로 계속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이렇게 만드시면 재미있으세요. 재미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그런 걸로 해서, 만들었던 게 이제 영어가 처음으로 만만해졌습니다. 라는 책이고, 음, 물론 그 책 하나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재미를 조금 느끼실 수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런 연습이, 그럼 영어 문장을 이렇게 연산해서 이렇게 계속 늘려가면서 만드는 연습을 하시고서 회화책을 보거나 어떤 패턴 책을 보면 그 문장들이 훨씬 더 쉽게 다가오거든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거를 되게 기계적으로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풀어서 그 의미로 그런 표현이나 패턴들이 그 의미로
이렇게 나한테 다가와서 되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연습, 그 문장, 네, 그래서 이런, 물론 이렇게 우리말로 해서 영어로 바꾸는 게 단점도 되게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말을 그대로 영어로 바꾸려고 하는 거가 얘가 좋을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나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우선은 저는 이런 연습이 된 다음에 우리말에서 영어 표현으로 넘어갈 때 다른 것들 있잖아요. 뭐 유튜브에 뭐 이렇게 타일러가 리얼 클래스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해주는데 그런 거는 먼저 이런 연습을 하고 나서 그걸로 들어가면 그때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우선은 요런 연습이 기본 단계에서는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네, 그렇죠. 어쨌든 우리말로 생각하는 거를 영어식으로 계속 바꿔서 우리말식 회로 그리고 영어식 회로를 머릿속에 두 개를 정확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첫 단계는 어쨌든 여기에서 일로 넘어가는 연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그냥 단순히 영어는 이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말은 이건데 영어 표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건 예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인 걸로 처음부터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60%, 70% 연습을 할 수 있는 요런 연습을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그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그 다른 쪽을 공부하면서 채워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요거고,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계속하고 있다. 실수를 하는 거, 그런 실수. I keep making mistakes like that.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목적어로 동명사가 쓸 수 있다인데요. 나는 멈출 수 없다. 생각하는 거,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는 쉬워서 여기 이 단어를 안 주어졌는데요. 나는 멈출 수 없어. I cannot stop. 그리고 생각하다. 그러면 stop이라는 동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또 동사를 써야 되는데 이때 스탑 그때도 배우셨지만은 그 그래머지 그 펭수 버전, 아니 그 그래머지 특강 펭수 버전 했을 때 멈추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멈추는 거랑 이것을 하기 위해 무언가를 멈추는 건 다르다. 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걸 멈출 수 없다라는 건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동작이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동명사 형태로 바꿔준다. 그래서 I can't stop thinking that wa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러니까 요 부분과 이 부분, 이 목적어로 동명사가 쓰일 수 있다라는 요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무료 특강 유튜브에 있는 그래머지 무료 특강에 이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명사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경험, 내가 멈출 수 없는 거는 이 경험을 멈출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동명사로 쓴다. 근데 앞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멈추는 건 투부정사로 쓰는 거고요. 자, 그래서 I can't stop thinking that way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영어로 해보면 나는 멈출 수 없다. 생각하는 거 그렇게. I cannot stop thinking that way 이렇게 됩니다. I can't stop thinking that way. 네, 그 다음 나는 정원을 가꾸는데 모든 시간을 보내요. 그럼 나의 모든 시간, all my time인데요. 요거 이제 형용사 쪽에서
언급을 했던 건데, 지금 저도 얘를 말을 할 때 어떻게 얘기냐면, 나의 모든 시간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영어는 모든 나의 시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영어식으로 해야 돼서 모든 나의 시간, 모든 나의 시간 그렇게 했다가 이거를 우리말로 쓸 때 보면은 또 이상하니까 아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또 다시 또 우리말 순서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나의 모든 시간. 근데 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이렇게 조금 신경 써서 이렇게 조금 살펴보시면 되고, 요런 연습은 형용사 파트에서, 형용사 파트에 나오니까 네, 형용사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머지가 어느 정도 쌓이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자, 뒤로 가시면 되고요.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좋은데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시간을 보내. 그럼 모든 시간을 보내. 이잖아요. 그러니까 I spend all my time 정원을 가꾸는데. 그래서 gardenin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 요건 이제 아실 거예요. 나는 보낸다 모든 시간을 이거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간 뒤에 어, 동명사 형태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spend 시간 gardening 동명사 요 형태. 네, 그래서 요거라는 거.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I spent all my time gardening. 요거 없애야 되는데 여기 S가 붙었네요. 이게 spend입니다. spend가 아니라 spend. 자, 우리 다시 하면 나는 시간을 보낸다. 아니, 나는 보낸다. 모든 나의 시간을 정원 가꾸는데. I spend all my time gardening. 요거 같은 경우에는 spend 뒤에 시간을 넣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뒤에, spend 뒤에 시간을 넣는다. 음,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가드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보내는데 이걸 하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있는 경험, 시간을 지금 나는 정원 가꾸는 시간을 보낸다는 거는 그 정원을 가꾸는 걸 이미 내가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동명사 형태로 이렇게 써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stop 요 부분에서 보면 I can stop 나는 멈출 수 없어 thinking 생각하는 걸 그럼 얘도 같은 원리예요. 지금 보면 어 지금 어쨌든 동명사도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말 하나. 그리고 문장에서 동사가 나오면 이 동사를 하는 게 누군지를 한 명씩 이렇게 살펴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면 내가 멈출 수 없고 생각하는 건 누구죠?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hink 이 문장의 주어가 stop도 하고 think를 하기 때문에 요 앞에 무슨 뭐 소유격이 됐든 뭐가 됐든 안 나옵니다. I가 stop, I가 think 요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경우가 요런 경우인데요. 보면 나는 막을 수 없어요. 가는 걸 막을 수 없는데 그 가는 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너가 가는 거. 그러니까 나는 멈출 수 없고 너가 가는 거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나는 멈출 수 없다. 그러면 I can't stop. 너가 가는 거니까 you 그다음에 가다 going there 인데 이렇게 stop이나 이렇게 멈추고 막고 방해하고 요런 것들은 요 요거를 going 예를 들어 아까는 왜 Do you mind me asking 이렇게 해서 목적어 자리에 지금 이렇게 my asking이 나와야 될 것 같으면 요 my를 me로 바꿔서 Do you mind me asking 이렇게 했잖아요. 그건데요. 이렇게 stop이나 뭐 prevent나
또 뭐가 있지? 또 그렇게 이렇게 멈추게 하는 거, 방해하고 그런 것 막고 이런 동사들은 from을 씁니다. from.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딱 끝났으면 되는데 do you mind me asking 요거 이제 외웠더니 그거 외워서 해결됐더니 이제 또 새로운 걸 또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요게 또 이제 좀 머리가 아픕니다. 요런 단계들이. 그럴 때 이제 잠시 쉬었다가 보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얘는 이제 from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요거 같은 원리입니다. 나는 여기 이 문장에서 지금 stop이 동사, going도 동명사인데 어쨌든 동사. 그러니까 그런데 이 stop은 I can stop이고 가는 거는 you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런 관계가 될 때 from going을 쓴다. to 정사는 for you to go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게 문장에서 이 문장의 주어가 하지 않는 동사는 표시를 해주는데 그 동사의 동작을 하는 주체를 어쩔 때는 뒤에 앞에 목적어를 어쩔 때는 소유격을 쓰고 어떤 경우는 목적어를 쓰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전치사를 써서 쓰고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for를 쓰고 뭐 요렇게 되는구나를 이제 어렴풋이 그쪽 요쪽을 표현하는 거를 어렴풋이 이렇게 묶여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묶여지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 문장에 동사가 한 두세 개가 있는데 그 문장의 주어가 하는 동작이면은 굳이 또 하나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굳이 뭐 이렇게 표시를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 표시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했구나. 얘네들이 이렇게 다 흩어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싹 모여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싹. 그래서 왜 조동사 배울 때 그거 동사의 뜻과 시제와 그것들이 어렴풋이 이렇게 싹 묶이듯이 투부정사의 그 미래의 그 뜻과 시제와 그런 것들이 오형식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 뭐 원형부장사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오고 뭐 이렇게 달랐던 것들이 또 싹 이렇게 묶여지고 이렇게 크게 묶여지면서 문법이 100개로 보였던 것들이 그래도 한 100개 넘었대. 10개로 보였던 것들이 그래도 한 7개, 6개로만 이렇게 보여도 훨씬 더 마음이 가볍거든요. 그게 이제 문법 공부하시면 돼. 그게 제가 그래머지 할 때 말씀드렸던 큰 그림. 큰 그림. 네, 그렇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동명사가 이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머리 잘라야겠다예요. 그러면은 나는 필요하다. 머리 자르는 거. 얘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하냐면 I need 죄송합니다. My hair needs cutting 이렇게 되죠. 제가 설명 잘못 드렸네요. 나는 머리 잘라야 돼 이거기 때문에요. My hair needs cuttin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cutting은 수동의 의미라는 거. 그래서 이 cutting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아마도 to be cut 요렇게 할걸요. to be cut. 그래서 투부정사의 수동형 to be cut 이렇게도 바꿔서 사용을 하기도 한다. 뭐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to be cut 세 단어잖아요. 커팅은 한 단어고 그러니까 당연히 요걸 더 선호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 원리예요. 그래서 my hair needs cutting. 요거는 그냥 외워두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나 머리 잘라야 돼. 이거 할 때 my hair needs cutting.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머리 잘라야겠어. My hair needs cutting.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가 고장이 났나 봐요. 그래서 그 차는 정비해야 해입니다. 그럼 그 차가 내가
문장의 주어가 이제 명사 사물이 되는 거죠. 내 차가 서비스를 원하는 상태가 된 거, 뭐 그런 뉘앙스니까 내 차는 정비해야 해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the car wants servicin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동, 그러니까 동명사지만 수동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익혀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 좀 감을 잡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need 뒤에는 사실은 투부정사가 나와요. need to 부정사. want도 원하는 거니까 희망하는 거. 내가 희망하고 원하는 거는 미래의 앞으로의 목적, 미래 뉘앙스여서 to 부정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to be serviced 뭐 이렇게 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the car wants servicing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기가 있는데요. 이 모기를 잡아야 되는데 모기를 죽일 뭔가가 필요하다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필요하다 무언가가 근데 그 무언가는 모기를 죽일 무언가 이렇게 되는 거여서요. 여기에서 이 for는 어떤 용도, 목적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I need something. 나는 뭔가 필요해. 그 다음에 for 목적 for killing mosquitoe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익혀두시면 되게 좋아해서 요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I need something 요거 그러니까 그 뭔가 구체적인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I need something for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뭐 이렇게 구체적인 단어를 딱 영어 단어를 딱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잠시만. 그러면은 죄송하죠. 그러면은 이제 잠시만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에서 이거 예 그렇게 yes 이렇게 단어가 생각 안 날 때 something for 저 그렇게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전에. 지금도 뭐 그렇고요. 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I need something for killing mosquitoes. 겁니다. 다시 제가 이걸 하면은 이걸 하면 나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모기를 죽일 무언가가 필요해. I need something for killing mosquitoes.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은 목걸이인데요. 당신은 은을 닦을 만한 걸 가지고 있나요? 입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너는 가지고 있니? 이라고 할 때 너는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소유하고 있는 그 지금 어떤 상태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현재 진행형으로 많이 물어보니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have you got 그 다음에 닦을 거 뭐라도 여기서 anything인데 이 anything을 그대로 any stuff 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이 thing이 stuff여서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stuff, thing 이렇게 그래서 any stuff 그다음 for 은을 닦는 거 cleaning silver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Have you got any stuff for cleaning silver? 이렇게 되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가지고 있니? 어떤 거? 은을 닦을 만한 어떤 거? Have you got any stuff for cleaning silver? 이렇게 되죠. 네. 자, 이제는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나오는 격인데요. 이거는 아마 많이 보셔서 이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컴퓨터 게임 말고 산책하러 가자입니다. 그럼 뭐뭐 하러 가자니까는 let's 그 다음에
산책하다. Let's go for a walk. 뭐뭐 대신에 instead of 그리고 그 뒤에 컴퓨터 게임 말고 그럼 컴퓨터 게임은 게임을 하다니까요. playing computer games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면 이렇게 되고 자 문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Let's go for a walk instead of playing computer games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쉬우니까 안 보고 다시 한 번만 산책하러 가자. 컴퓨터 게임 말고 Let's go for a walk instead of playing computer games.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많이 쓰는데요. look for to ing에서 이 토익 시험 같은 거 할 때는 이 to가 요걸 되게 많이 해요. 이 to가 전치사 to냐, 뭐 투부정사 to냐를 물어보는 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전치사에서 동명사 형태 나오는 거 이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토익 시험 할 때는.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예요. 그러면은 나는 기다리겠다. 이거를 너로부터의 연락 요거거든요. 이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I 요거 기다린다. Look for to 듣는 거 hearing from you 이렇게 되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보면 I look for to hearing from you 이렇게 되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안 보고 자, 나는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be used to 동명사. 이것도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뜻인데 얘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것도 역시나 토익을 공부하시는 분들 여기 되게 많이 해요. to가 얘가 전치사 to냐 투부정사 to냐. 투부정사라면 여기 동사 그 원형 부정사 원형이 나오는 거고 얘가 전치사라면 이제 동명사가 나오는 거고 이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나는 익숙하지가 않다예요. 운전하는 거 서울에서. 그럼 이걸 하면은 나는 익숙하지 않다. 이 비동사가 I니까 am not used to 운전하다를 동명사 driving 서울에서 in Seoul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면 I'm not used to driving in Seoul 이렇게 요거 한 번 더 읽어보시겠어요? 네. I'm not used to driving in Seoul. 되고, 요거 한번 안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익숙하지가 않다. 운전하는 거 서울에서. I'm not used to driving in Seoul. 네. 순간 멈칫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be good at. 그래서 good at 그럼 잘한다 라는 뜻이고 그 뒤에 이제 동명사 형태가 나올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지도를 보는데요. 어, 지도 잘 봐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너는 잘 보니? 지도 보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 이게 지도를 보다라는 거를 우리는 지도 보다이지만 사실은 지도를 그 읽다의 동사 read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잘 하니? 읽는 거, 지도를 이렇게 영어로 접근을 하면 Are you good at reading maps? 이렇게 되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Are you good at reading maps? 자, 이거 안 보고 지도 잘 봐요. Are you good at reading maps? 요 전치사 부분은 사실은 요거는
그냥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어쨌든 이건 일종의 패턴 연습하는 거여서 마지막으로 한 번씩 더 해보겠습니다. 자, 산책하러 가자. 컴퓨터 게임 하는 거 말고. Let's go for a walk instead of playing computer games. 그다음에 나는 기다린다. 너로부터의 연락 듣기를. 나는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얘도 그냥 통째로 외워두면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그리고 나는 익숙하지 않다. 운전하는 거 서울에서. I am not used to driving in Seoul. 그리고 너는 지도 잘 보니? Are you good at reading maps?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동명사는 그렇게 크게 문법적으로 되게 어려운 것들은 없습니다. 아까 그 소유 대명사 그 부분, 동명사의 주체를 표현하는 거를 소유 대명사로 표현을 하다가 목적어로 표현을 하다가 갑자기 전치사가 전치사가 쓰이는 요 부분만 조금 어렵지, 나머지들은 아마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나오는 게 조금 어려우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머지 무료 특강에 나오는 그것들 한 번 더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